네, 안녕하세요. 세계사 중간고사 대비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영국의 시민혁명,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과서의 시민혁명은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을 합친 영국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혁명 이렇게 세 가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시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을 먼저 알아보고 개별 사례 영국혁명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먼저 시민혁명은 왜 일어났을까? 보면 절대 왕정이 시민의 권리를 잘 보장하지 못해서 일어났어요. 자, 왕이 마음대로 세금을 걷고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렇게 왕 마음대로 독재를 하는 걸 전제정치라고 하는데 왕의 전제정치로 인해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누가 시민혁명을 일으켰을까? 자, 주체는 계몽 사상을 지닌 시민들입니다. 자, 신학로 개척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사람들이 계몽 사상을 만나게 되었고 절대 왕정에 대항했다. 이런 흐름인 거죠. 자, 다음 무엇을 했느냐 보면 절대 왕정에 대해 저항했습니다. 자, 의회를 구성해 시위를 하기도 했고 또 물리적으로 왕의 권력과 충돌에 저항하기도 했었죠. 자,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시민혁명이 성공을 하면 시민사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시민사회였습니다. 자, 이 형태가 두 가지로 나와요. 자, 시민혁명이 성공하면 나오는 정부의 형태가 있었는데, 그게 두 가지였어요. 자, 하나는 공화정, 하나는 입헌군주제예요. 자, 공화정은 왕이 없고, 여러 단체들이 공동으로 통치를 하는 정치입니다. 공화정. 자, 다음 입헌군주제는 왕은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왕의 권력이 제한되는 통치제도가 입헌군주제다. 이렇게 기본 개념을 잡아주세요. 다음은 청교도 혁명의 배경을 알아볼게요. 자, 신학로 개척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자영농과 젠트리 그리고 상공업자가 특히 성장합니다. 자, 이들은 사상적으로 성장해서 의회에 진출하거나 전제정치를 일삼는 왕에게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가 본격적인 배경인데 이 청교도들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그 영국 사회의 주류는 영국 국교회였어요. 그래서 자신들과 종파도 다르고 자신들을 비판하니까 청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전제 정치였습니다. 자, 왕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니까 시민들이 저항한 사건이 시민혁명이었습니다. 자, 청교도 혁명의 전개 한번 볼게요. 자, 찰스 1세와 제임스 1세가 전제 정치를 시작합니다. 자, 백성들을 단합하고 억압하고 착취도 하고 못 살게 굴었죠. 자, 그러자 시민들이 권리 청원을 제출합니다. 자, 권리 청원이 뭐냐면 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치를 해주세요. 자,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자, 이렇게 시민들이 자신들의 희망을 담은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 문서가 권리청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지 마라. 불법적인 체포를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알겠다. 너희들의 의견을 들어줄게 해놓고 뒤로 군사를 준비해 의회를 탄압했습니다. 그러자 의회에서도 맞불을 놓아서 왕당파와 의회파 간의 내전이 발생을 하게 되었죠. 자, 그 이후에는 크롬웰이라는 대표가 이끄는 의회파가 승리를 하게 되고 찰스 1세는 처형을 당하고 공화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자, 공화정 앞서서 배웠죠. 왕이 없고 여러 단체들이 공동으로 정치를 하는 형태. 이게 공화정입니다. 자, 힘들게 혁명을 성공했으면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크롬웰이 이끈 공화정은 너무 노잼이었어요. 자, 왜냐? 철저한 금욕주의였어. 자, 금요일에는 떡볶이도 먹고 치킨도 먹고 해야 되는데 절제된 생활을 강조하는 크롬웰은 시민들이 크롬웰은 노잼이다.
너무 노잼이야 이렇게 느끼고 신뢰도가 점점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롬웰의 사후에는 아이러니하지만 왕정으로 다시 복귀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왕으로 뽑아놓은 사람이 다시 전제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청교도 혁명 뒷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왕으로 뽑아놓은 사람이 크롬웰의 활동 그 모습을 한번 보면요. 크롬웰은 항해법을 만들었어요. 항해법은 이제 그때 그 세계 무역을 뭐 영국과 뭐 네덜란드가 양분하고 있었는데 이 네덜란드가 성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영국과 뭐 더 무역을 강화해 달라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말했던 그런 법이에요. 항해법은 네덜란드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호국경은 그냥 직책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 호국경에 취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크롬웰의 한계가 너무 금욕주의를 앞세웠다. 그래서 시민들이 노잼이라고 느꼈다. 뭐 이렇게 크롬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명예혁명인데 요거는 청교도 혁명의 뒷이야기입니다. 자, 크롬웰 사후에 다시 왕정으로 복귀가 됐는데 왕으로 뽑아놓은 사람이 다시 전제정치를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뭔가 쎄한 느낌을 감지하는 의회는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그의 딸과 남편을 공동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뭐 재산권, 뭐 존중, 뭐 종교의 자유,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을 담은 권리 장전을 왕에게 제출하게 되고 왕은 승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입헌 군주정이 확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명예혁명이냐 보면 피를 흘리지 않고 명예롭게 이룬 혁명이라고 명예혁명이라는 용어가 붙었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두 혁명의 비교를 해보면 자, 청교도 혁명은 권리청원, 명예혁명은 권리장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공화정과 입헌군주제 이렇게 차이가 있었고 청교도는 유혈혁명, 명예혁명은 무혈혁명이었습니다. 자, 공통점은 전제정치에 다양했다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고 시민사회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두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